네, 대입 정시 선발 확대 방안, 또 자사고, 외고의 일괄 전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교육제도 개편안을 지난 금요일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시 확대해야 된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선 이 방안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었죠. 그런데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교육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정찬필 사무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육부가 202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을 전환하고 대입 입시에서 이제 그 정시 선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교육부가 발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맥락을 보면 교육부가 발표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교육부가 대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육부가 사실은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원해서 발표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보냐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벌집을 건드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것도 꿀이 없는 마른 벌집을 건드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예. 당장 보신다시피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일단 일어나고 있잖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내세웠는데 이게 네.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어떤 그 논쟁들,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가장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예.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시그널을 준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 당장 발표된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이 정시 확대를 국회에서 언급한 게 22일이거든요. 예. 그때 사실 바로 직전인 그 전날 21일 날 교육부 총리가 정시 확대가 없을 거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건 22일 바로 직후인 23일, 24일에 네. 그 고향 킨텍스에서 OECD와 그다음에 한국의 그 교육부 국가교육과 회의까지 함께 열었던 미래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교육부 총리를 포함해서 김진경 그 국가교육회 의장까지 사실은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정시 수시 비율 이 논란을 가지고서는 네.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 것이다. 된다라고 얘기를 국제회의에서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러고 나서 25일 날 이 발표가 나는데 그날 사실은 또 하나의 발표가 있었는데 묻혀버린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중에 하나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거든요. 예. 거기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을 해야 되는 대정부 정책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교육 분야의 첫 번째 권고사항이 초중등 교육을 전면적인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표준화된 시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야지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사실은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만 보면 정말 좀 당황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교육부, 그다음에 현재 그 교육부에 우선 운영하는 정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교육회의였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4차 산업혁명일 텐데, 네. 과거, 현재, 그다음에 미래까지 모든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이 조직들이 사실은 일관되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에 있는 교육이 시험 중심으로 가는 건 정말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발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에요. 그 교육계에서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했던 분들은 그 정시 확대라든가 시험 위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인 건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체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은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게 더 공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그 정책이 밀려온 계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반드시 정시 중심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대중적인 여론이 국민들의 정서가 이러하니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맥락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논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맥락은 사실은 일종의 개천용 논리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걸 가능하게 만들겠다. 가만히 보니까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있다. 이런 식의 맥락. 공정하게 다시 용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비유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를 깊이 보고 있는 사람들 혹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네. 개천용이 안 나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교육으로는 아예 아이들이 용으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부를 풀어야 될 건 기본적으로 공정성 문제 이전에 지금 변화하는 시기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말 그대로 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기반, 토양 자체를 좀 바꿔놔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미 그 굉장히 고갈되어 있고 말라가고 있는 땅에서 용이 안 난다는 얘기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정시가 확대되면은 학교 현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당장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이 큰 문제의식은 뭐냐면, 예. 기존에 물론 학종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게 분명하고, 불완전한 제도인 건 분명한데, 네. 입시 제도가 방향이 이쪽으로 학종 쪽으로 그러니까 정시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띠면서 이게 시간이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10년 가까이 되면서 네. 학교 안에서는 사실은 이 기존에 완전 붕괴 상태에 있던 상태 혹은 아이들이 완전 입시 중심으로 매달리면서 굉장히 기형적으로 비틀어져 있던 학교의 상황이 네.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이상 문제풀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입체적인 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도 시작을 했고 실제로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이게 분명히 일정한 성과들을 내고 있고 교육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과들이 있으니 이거를 한꺼번에 문제니까 버리자 이런 식이 아니라 네.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려를 하는 건 이런 네. 식으로 이 정책의 시그널이 노골적으로 특정하는 방향, 정시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이 되는 순간 학교의 상황이 기껏 만들어 놓은 학교의 변화가 다시 원점으로 퇴행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 네. 다시 아이들은 문제풀이를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수업은 버리는, 내 점수를 위해서 유리하지 않은 수업들은 버리고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그 시간 내에 다른 학습을 하거나 이런 식의 학교가 다시 왜곡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제일 심각한 거죠. 청취자 의견을 좀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967님께서 정시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교사 입장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학부모들은 찬성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학종은 학교 시험과 학교 활동이 중요하니까 수업 정상화와 함께 교사들의 입지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신, 교내 활동, 독서, 봉사 등에 신경 써야 하고 수능도 준비해야 하니까 차라리 수능 하나만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정찬필 사무총장과 함께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정시 선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학종이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와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서 깜깜이 전형으로 불린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하나 청취자 말씀도 있었으니까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위험한 지형 중에 하나가 이걸 일종의 진영으로 보는 거예요. 막 예. 교사와 학부모를 구분하고 이렇게 서로 간 다툼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OECD 미래교육 컨퍼런스에서 OECD의 교육역량국의 총책임자가 지금 시대의 시험 중심의 입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퇴행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왜일까요? 그쪽에 있는 분이 교사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핵심은 교사한테 유리하다, 학생한테 유리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부터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이대로 간다면 누군가가 더 공정해서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은 의미 없는 능력을 기르는데 모든 그 자원과 시간들을 쏟고 결과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입시제도의 변화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정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육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서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OECD 미래교육 컨퍼런스 이번에 열린 데서도 되게 핵심적으로 얘기됐던 게 교육과정의 이 질적인 전환과
평가가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과제였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교육 시스템이 한국이 지금 저 정신 논란처럼 표준화된 시험에서부터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으로 가다가 네. 이게 사실은 교육을 질적으로 정말 나쁘게 만든다는 것들을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다양한 이치적인 평가 방식들로 예. 이동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는 안타깝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정시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듯이 네. 입체적인 평가로 갈 때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계속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방법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집 전체를 완전히 참호처럼, 그러니까 무슨 그 감옥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좋은 집을 만들고 대신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시스템들은 거기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교육의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이걸 뭐 이렇게 공정성이라는 걸 가지고 완전하게 안전한 틀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질 자체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대체로 지금 청취자 의견들을 좀 취합해보면 수시의 평가 방법을 신뢰하기가 힘들다. 정시 확대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많은 상황이고 장호민님께서는 마른 벌집을 건드렸다는 말씀에 공감됩니다. 시험 방법이 문제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3447님은 교육 잘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입시가 유리하다는 점은 같을 것 같네요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정시 비중 상향 개편에 관련해서 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을 못 박아서 언급한 것이라면서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공교육 정상화 또 대입 과정에서의 특권 철폐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하는지를 끝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읽어야 될 거는 시험이 어떠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의 방향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한국 사회의 미래에 더 적합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 이게 먼저라는 거고 평가의 방법은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아까 이광호 의원님께서 발표하셨다는 청와대에서 얘기했다는 것들이 서울의 상위권 일부에 국한된 얘기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봐야 될 거는 그 학교들이 왜 한국의 교육을 주도한다고 하는 대학들에서 왜 그 방향으로 입시제도에 전환을 했느냐.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상위권 대학들의 입시 정책을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미 2014년도쯤에 저희가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가 기존의 평가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존의 평가 시스템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할 줄 아는 게 어른들이 원하는 정답 맞추는 능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성적은 높지만 좋은 학생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예, 문제는 이런 학생들 자체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뭔가 결과물을 내놓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일종의 그 상위권의 대학들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보여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전체 학교 시스템이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좀 이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볼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때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정찬필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